안녕하세요. 딸을 위한 인생 공부론 4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썸네일 화면을 미리 생각해 둔 게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앞에 썸네일 그림이 좀 의아하실 텐데요. 중학교 다니는 제 딸 아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학교 그 특별활동 시간에 그린 것인데요. 굉장히 잘 그렸더라고요. 제가 볼 때마다 참 잘 그렸다.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한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딸아이가 그린 그림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랑 관련이 있어서 썸네일로 써봤습니다. 제가 지난 3편에서 재능을 발견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편, 그러니까 이번 편에서 그럼 재능을 어떻게 발견하나 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재능을 어떻게 발견할지에 대해서 또는 적성이 무엇인지 발견한다고 할 때 우리 보통 생각하는 게 적성 검사와 같은 조사를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심리 조사지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넓게 적용되는 하나의 툴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반드시 구체적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답을 줄 수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참고는 할 수는 있지만은요. 사람의 적성을 발견한다고 그럴 때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긴 시간에 걸쳐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뭘 좋아하는지, 무엇에 몰입을 하는지, 뭘 잘하는지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관찰을 한다고 할 때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또는 좋은 개념으로 저는 플로우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플로우는 영어 단어인데 흐름이기도 하고요. 또는 플로우하면 물이 차 있는 모양이기도 해서 몰입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플로우를 번역할 때는 몰입하는 것 같습니다. 플로우라는 단어는요, 그 칙센미하일이라는 헝가리 사람이 그 유명한 책을 펴내가지고 많이 알려졌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일에서 행복감도 느끼고 그리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정신적으로도 행복하고 그리고 일의 성과도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로우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플로우가 뭘까 하냐면 이런 개념들 생각해 봅니다.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모라의 경지라고 하죠. 그야말로 일에 몰두해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그걸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밌는 일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했다 할 땐 되게 행복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런 게 플로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썸네일로 제 딸의 그 그림을 제시했었는데요. 제가 왜 그거를 제시하냐면요. 저희 딸아이가 예전에도 느꼈었지만 그림이나 시의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아주 잘하니 못하니 하고는 별개로 적어도 제 딸아이는 그걸 딱히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걸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하기도 되지만 또 그렇게 하는 과정이 행복하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 학기에 딸아이가 학교의 그 특별활동을 정할 때 뭘 할까 저한테 좀 물어봤었거든요. 그 아이가 여러 가지 제시해 줬었는데 마침 그림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림 하라고 그랬어요. 제 딸애가 학교 공부도 좀 바꾸고 혹시 다른 편을 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딸애가 이것도 바둑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왕에 학교에서 특별활동을 하면은 그림을 그리면서 소질도 발견하고 또 즐거움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딸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특별활동 시간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닌데도 참 잘하더라고요. 저는 재능 또는 소질이 이렇게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딸아이가 학교 공부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노력을 해도요. 또는 저희 딸아이가 바둑도 기재가 아주 있지는 않아서 노력을 하고 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둑이 일치월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학교 공부나 바둑은 다 배우잖아요. 저희 딸아이가 그림 같은 거는 이렇게 배우는 게 따로 있다고 하긴 어려운데 그래도 해내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이라든지 시를 쓴다든지 이런 거는 참 생소하거든요. 그거를 아예 할 생각도 안 하죠. 잘하지도 못하지만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랑 딸아이가 플로우가 있는 상태가 좀 다르구나라고 느껴져요. 저희 딸아이는 시를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걸 할 때 플로우 상태가 있고요. 그 심리학의 지능을 다양하게 말씀드렸을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쩌면 창의적 지능 또는 창조적 재능 이런 쪽이 더 있지 않나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런 쪽은 좀 생소하고 그 재능 중에 그 분석적 재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IQ랑도 연결돼 있고 학교 다닐 때도 좀 유리하고요. 제 심리 상태가 그런 걸 할 때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딸아이랑 저랑 이렇게 재능 영역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플로우가 보여지는 일도 그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플로우가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권장을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맞죠.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반사회적인 활동도 아니고 재능이기도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사회적으로 꼭 그 인정이 잘 되는 일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데 도움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플로우를 인정하고 격려하기보다는 그거는 취미로는 해라 또는 줄이고 학교 공부를 더 많이 해라 이렇게 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뭐가 재능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플로우를 보여주는 활동들은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나중에 정말 잘 될 수 있지만 설령 그것으로 사회적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듭니다. 또는 플로우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계속 몰입을 하면서 행복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거기서 생겼던 습관은 다른 일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나중에 이제 플로우라고 생각했던 일을 직업으로 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그걸 받아들여진 다음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할 때도 플로우를 통해서 몰입해 본 경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반드시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될지라도 이 사람의 교양이나 이 사람의 성격이나 이렇게 한 사람의 인격을 굉장히 풍부하게 하고 특징 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권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플로우에서 우려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어떤 면을 우려할 수 있냐면요. 그 플로우가 몰입 상태인데요. 몰입은 사실 그 중독이라든지 또는 강박적 몰입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하이퍼 포커스라는 영어를 써요. 우리가 과몰입이라고 하죠. 나쁘다고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는 일이 반사회적인 일이 아니라면. 그런데 우리가 자칫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요. 또는 너무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현실 감각을 상실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균형을 상실해버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게임에 너무 몰입하면 밤에 잠을 안 자고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과연 그것도 몰입이긴 한데 그걸 좋다고 할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이 되는 면이 있죠. 또 이런 측면이 있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몰입을 하는데 잘하지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을 몰입을 한다고 해서 다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게임은 요즘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두뇌 스포츠가 됐지만 과거에는 사실 그러지를 못하는 면도 있었어요. 게임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스포츠가 아닌 경우는 게임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시간 소비만 할 수도 있잖아요. 학교 다닐 시기는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게임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게 한 사람이 사회인으로서 잘되게 해준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이게 또 다른 우려일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몰입의 기회 손실 비용이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기회 손실 비용은 opportunity cost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몰입 활동을 한 결과물이 사회적인 요구하는 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컨설트를 열 기회라든지 사회가 그거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는 사회는 일반적으로 시험 기반의 자격증을 요구하는데 음악을 했다고 해서 음악 자체는 탁월했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자격증을 얻어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죠. 음악이나 체육을 잘했던 사람이 그 자체 분야로 가기보다는 그것을 가르치는 분야로 가기 위해서 교사 자격증을 나중에 취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굉장히 재능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런 모습을 보기도 좋은데 이게 사회가 요구하는 일의 자격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몰입했던 일이 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실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로우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권장해줘야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요. 저는 우려되는 점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포트폴리오 개념을 얘기할 때 당장 어떤 아이의 재능이 사회적으로 유용하지 않아도 또는 아이의 성격이 반드시 그게 지금 당장 도움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 기회가 와서 유익하게 쓰일지 모른다. 그거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는 반대로 우리 재능이라는 것도 적어도 플로우라는 형태로 나타난 재능이라는 것도 포트폴리오로 접근한다고 그럴 때 그것에 너무 올인 하는 거는 저는 조금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인이 뭐냐면 비유를 들어볼게요. 주식시장에서 모든 재산을 종목을 사서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요즘 같으면 하이닉스가 옛날 3만 원일 때 샀으면 지금 얼마나 부자가 됐겠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SK 하이닉스처럼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각광받았던 종목들이 있는데 상장 폐지까지는 안 됐다 하더라도 고만고만한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재산의 반을 보유했고 나머지 반은 다른 종목을 보유했는데 자기 재산을 반을 SK 하이닉스에 보유한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한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재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재능에 올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포트폴리오 일부로 가져가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저희 딸아이가 바둑 도장에 다니면서 바둑을 배우니까 그걸 예를 들어 볼게요. 프로기사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둑을 하다 보면 학교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도 그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이제 포기하거나 또는 검정고시 정도로 보거나 하면서 바둑에 매진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저는 학교 공부 자체는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한다면 그 바둑을 하는 아이들이 영어 공부만큼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는 굉장히 그 유용성이 높아서 바둑을 가르친다고 그럴 때 영어를 할 수 있으면 국제적으로 바둑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꼭 시간을 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제가 깊이 개입하기는 어렵겠죠. 자기 재능 있는 거를 발견하고 권장하고 그게 미래 가능성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그게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다른 것들도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재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재능으로 아주 큰 성공을 거두는 것도 부러운 일이지만 꼭 그렇게 안 됐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 재능을 살리려고 해봤으나 그게 꽃피우지 못했다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여전히 가치 있는 일이고요. 그에 대해서 또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래도 한번 재능을 꽃피워보려고 노력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기억이 되는 것이고요. 남한테 이제 추천을 하는 거는 쉽진 않은데 차라리 이제 저희 집의 경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딸아이가 학습에 아주 재능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교 공부 자체가 플로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든지 다른 걸 하기 싫다든지 너무 재밌다든지 그러지는 않고요. 학교에서 주어지는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또 그만큼은 저희 딸아이가 성실해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꼭 잘하진 않더라도 그렇게 하려는 자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리고 또 저희 딸아이가 바둑을 하는데 바둑도 아주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다 보니까 저희 딸아이가 참 바둑을 좋아해요. 그리고 바둑 두면서 저희 딸아이가 몰입 경험, 플로우의 경험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가 바둑 두는 게 학교 공부 시간을 뺏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 공부가 좀 스트레스가 있고 거기서 완전한 만족을 못 느낀다고 그럴 때 오히려 바둑이 딸아이한테 위로도 되고 그 다음에 행복감도 주고 그래서 딸의 정신적인 균형 상태를 가져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저희 딸아이 재능이 시를 쓴다든지 또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예술적인 창조 활동에 적성이나 소질이 있고 또는 그런 일을 할 때 저희 딸아이가 심리적으로 플로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그렇게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적인 활동이라는 게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미리 막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소질은 계속 염두에 두고 이렇게 습작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고 또는 인생을 보는 안목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게 우러나와서 예술 작품에 반영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딸아이가 적어도 학교 다니는 시절에는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 하고 기왕에 저희 딸아이가 재밌어하는 바둑 활동 이렇게 해가면서 맞춰 나가는 것도 저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나가다가 저희 딸아이가 예술적 재능을 구체화시켜 보고 싶어 하고 그런 계기가 어느 정도 시기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때 되면 이제 그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고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 경험 포함해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플로우라는 개념에 기반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권장도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갖고 있는 약점을 좀 보완해 주거나 또는 좀 더 균형 있는 삶을 위해서 재능, 해야 될 활동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